안녕하세요. 성장스쿨 촬영편에 이제 강연하게 된 따스한 햇살 스튜디오 학원수입니다. 제 소개를 이제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2023년도 11월 10일에 1호점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6월에 2호점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1호점 스튜디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이나 가리지 않고 다 받으려고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공간을 설계를 했고요. 통창 쪽으로는 사진 촬영 위주로, 여기가 자연광이 정남향이라 잘 들거든요. 그래서 사진 촬영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비비드 주황색 가구 쪽은 영상 촬영, 인터뷰 촬영이 이제 용이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공간 컨셉은 화이트랑 비비드, 통창 쪽은 다 조화를 초록색으로 있는 거를 둬서요. 전체가 초록색으로만 화면이 채워질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예약 건수는 작년 기준으로 이 스페이스 클라우드 어플에서는 576건 확정 예약이고요. 그리고 전체 통틀어서는 한 800에서 900개 정도가 1호점에서 이제 예약이 됐습니다. 공간 대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그 스튜디오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익을 제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 베이스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월세를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부동산이랑 조금 성격은 좀 다르지만 그래도 렌탈업이라는 거는 동일하거든요. 공간이랑 시간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렌탈 스튜디오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마케팅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했어요. 왜냐하면 스튜디오를 자주 빌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출을 늘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스튜디오를 갖고 그 다음에 안 쓰는 시간을 남한테 빌려줘서 수익을 얻자. 그래서 이제 공간 대여를 하게 됐습니다. 공간 컨셉 기획의 배경은요. 인테리어는 여기가 기존에 이제 바 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이 전부 다 폴딩 도어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전부 다 통창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정남향이고 자연광이 되게 잘 들어오는 그런 이제 위치여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창을 그대로 살리고 필름만 입혀서 그대로 활용을 하기로 했고요. 사진 촬영을 좀 많이 받으려고 했어요. 창 쪽으로. 그리고 그 인터뷰 촬영 쪽 가구 있는 것은 원래는 이 비비드가 아니라 화이트로 전부 다 하려고 했는데 화이트를 두니까 너무 심심해서 이 비비드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약 방식은 바로 결제, 그 다음에 최소 예약 시간 1시간, 24시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결제는 저는 처음부터 할 때부터 바로 결제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결제를 해야지 자동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추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예약 시간 1시간은 이것도 이제 처음부터 했는데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이제 예약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1시간씩 비는 시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빼곡히 다 채우려면은 이 1시간 예약 시간이 받는 게 장기적으로 수익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이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저는 상관이 없어가지고 24시간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가격은 오픈 특가로 9,900원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계속 9,900원으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장기 고객분들이 가격을 올리면은 그거를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가격이 언제 올라가냐, 또 올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가지셔가지고 그냥 9,9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골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나 아니면은 70시간, 80시간 이제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 10%의 가격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노하우는 예약 관리 면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바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율이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바로 결제가 안 되면은 손님들이 이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소 예약 시간이 이제 1시간 운영은 이거는 청소를 조금 중간중간에 계속 해야 되거나 청소하는 그런 인건비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이점이 많습니다. 1시간 요즘은 릴스 촬영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시간 운영으로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고객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전 답사를 보통은 그냥 오셔서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 촬영이라든지 좀 긴 촬영 같은 경우에는 답사를 좀 시간 길이가 좀 이제 길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정도 그냥 이제 예약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 수익으로 바뀔 수 있어서 저는 그 점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할 경우에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촬영 시간이 1시간일 경우에는 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간을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나 조명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낯선 공간에서 세팅을 하는데 최소 아무리 적어도 2-30분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촬영이면은 뒷정리까지 같이 해야 될 경우에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뒤에 바로 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CCTV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10분 전 이 퇴실 안내 알림을 반드시 보냅니다. 안 그러면 뒤에 분이랑 예약이 겹쳐서 컴플레인 전화가 오거나 다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10분 전에는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주 고객군 같은 경우에는 가리지 않고 받고 있기 때문에 의류 쇼핑몰, 그다음에 유튜브 영상 릴스, 뭐 쇼츠 이런 거 촬영하시는 분들, 바디 프로필 이런 다양한 고객들이 오시고요. 그 중에서 응대 노하우는 제가 딱히 이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분은 안내 문자를 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안내 문자에 이제 고객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동일하거든요. 동일한 한 6가지에서 7가지 이제 문의 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 문자에 표기를 해두면은 따로 저한테 연락을 오지도 않고 제가 따로 응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좋은 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들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답변을 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빠르게 답변하지 않으면은 까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다른 거 예약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응답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 및 리스크 관리는 실시간으로 예약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예약자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는 15시간씩 서로 다른 4팀 정도 이렇게 계속 찰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입퇴실 시간에 틈틈이 제가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틈틈이 이제 지저분할 경우에 CCTV 확인하고 제가 정리를 할 때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안내 문자에 퇴실 전에는 소품이랑 가구를 원위치하는 조항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제 다 정리를 다 하시고 가서 제가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달아서 제가 무인으로 운용을 해도 깨끗한 컨디션으로 계속 예약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나 특히 화기사용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험용으로 시설 이용 규칙에 명시해 놓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트러블은 보통은 예약 변경이나 취소, 이건 아니면은 소품이 훼손이 되거나 2가지 중 하나인데, 소품이 훼손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약 변경이나 취소 요청, 이 건이 제일 많고요. 문제가 일어나는. 근데 예약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제 예약을 변경해드리거나 취소를 해드려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약이 취소되는 그만큼 그대로 호스트가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예약 취소가 안 된다, 그 다음에 환불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이제 공감을 못 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업의 특성이랑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은 고객분들이 따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스튜디오를 처음 빌리시는 분들은 계셔도 숙박업소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라든지 이런 렌탈업의 경험은 다들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렌탈업의 특성을 설명을 해주시면은 감정 안 상하고도 예약 변경 취소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손해를 안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 관리 이벤트는 일단은 좋은 후기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만족스러운 경험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진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한 달 동안에는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약이 많아지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한 달 기준으로 10건이 안 된다고 하면 이벤트 진행하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공간 노출 방법은 광고가 일단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고 같은 경우에 이제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하루 단위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실험을 해보고 가장 적합한 거를 이제 선택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매출 차이는 어느 정도 크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깜빡해서 광고를 진행을 안 했을 경우에 이제 예약이 확실하게 확 줄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는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분들이 공간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썸네일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어플을 이제 딱 봤을 때 공간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간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이 특성을 살리는, 특성이 잘 나타나는 그런 썸네일이 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공간의 특성이랑 포인트가 잘 나타나는 그런 썸네일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운영의 핵심은 저는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랑 노동력이랑 자본이 얼마나
적게 들어가는가 이게 핵심이고요. 시간이랑 만약에 예약을 좀 더 받을 수 있어도 시간, 노동력, 자본이 많이 들어가면은 스튜디오 업종 말고 다른 업종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스튜디오 업종, 렌탈 스튜디오가 이제 다른 업종, 다른 사업들이랑 대비돼서 가장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무인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제 시간이나 노동력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점이 가장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가장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약 관리 처음부터 청소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자동화를 계속해서 자동화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 과정이 하루 30분 이내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0분 이내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 30분 이내로 들어가는 시간이 스튜디오 2개 운영하는 시간이 30분 이내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화 체크리스트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예약 확정이 그 자리에서 되는 아까 말했던 바로 결제 시스템, 그 다음에 예약받는 플랫폼은 3개 이하를 권장을 합니다. 3개만 되더라도 예약을 받을 때 혼동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시간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긋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만큼 시간이랑 주의를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 사업은 제 시간이랑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늘려가지고 시간이랑 에너지, 주의가 더 뺏기면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건 더 예약을 받더라도. 그리고 최적의 안내 문자 세팅은 항상 물어보시는 게 이제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위치라든지 이용 방법, 그 다음에 실내화 착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밀번호, 와이파이, 그 다음에 주차장,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이라 저한테 문의가 오지 않고 제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문자로 보내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이 문구를 상세하게 길게 고객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기니까 고객분들이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용 규칙을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작성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10분 전 퇴실 안내는 이제 무인으로 할 경우에는 10분 전 퇴실을 반드시 보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촬영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약과 예약 사이에 텀이 없거든요. 바로 12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4시까지 바로 이렇게 예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에 분이 예약이 늦어지면 다음 분이 그만큼 이제 불편을 겪기 때문에 퇴실 10분 전에는 연락을 드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컨디션 유지에는 말씀드렸던 문자에 가구, 소품, 원위치 내용을 반드시 기재를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청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근 알바로 알바분을 미리 몇 명 이제 섭외를 해서 청소 알바 미리 대비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화 착용 의무화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안 하면은 자동화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실내화 착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지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입실 시간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화를 신었는지 신발을 신었는지 저는 항상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오는 경우에 만약에 그냥 실내화 착용을 안 할 경우에 확인이 안 되면은 한 2시간만 쓰더라도 스튜디오가 완전히 이제 지저분해지고, 특히 이제 어떤 포즈를 취할 때 흰색 배경인 경우에는 발자국이 남거든요. 그러면 페인트 칠도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흙먼지가 굳고 나서 날리면 다 먼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실내화 착용은 반드시 의무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 비용의 최소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에 이제 과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소품이나 이런 것들도 가성비 있는 그 고가의 가성비보다 저가의 가성비 있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스튜디오에서 시설이 훼손되거나 소품이 훼손되는 거를 보면은 소품 중에는 삼각대가 제일 많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 조명 삼각대라든지 스마트폰 삼각대가 이제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 각도가 안 됐을 때 자기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꺾어버리거든요. 스마트폰 삼각대도 그렇고, 그래서 마운트나 이런 것들이 훼손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의 가성비 있는 거를 리스트를 미리 추려가지고 훼손이 되면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벽재라든지 아니면은 파손이 되기 쉬운 그런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페인트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페인트도 처음에는 보수를 할 때 붓을 썼었는데 지금은 그냥 물티슈로 그냥 하면 됩니다. 소량의 페인트 한 10cm 미만의 페인트를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물티슈에 소량 덜어서 흰색
그 부분에 이제 덧칠을 하면은 빠르게 이제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붓을 쓰면은 붓이 굳기 때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보수를 하고 나면 한 번 쓰고 다시 못 쓰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따스한 햇살 스튜디오의 학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